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시장이 다소 좀 눌리고 있어요. 자, 먼저 글로벌 시세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 눌리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0.09, 이더리움은 1.12, 솔라나는 0.31, 그리고 BNB도 BNB는 약간 올라가 있네요. 0.5, 0.05, 그리고 XRP는 0.86으로 지금 시장이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도 그럴 게 오늘 9시 30분이죠. 오늘 9시 30분에 바로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표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들려왔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자, 링크 이렇게 보이죠? 링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이것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목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150페이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제 좀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같이 공부 중인데 아직 신청을 못 하실 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시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업비트 역시도 좀 눌림을 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고가 3,105원을 찍었고 저가는 3,040원입니다. 지금은 3,072원. 뭐 크게 하락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늘 장 시작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강보합 중이었죠. 강보합 중에서 지금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좀 조심조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이 RSI 수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대금 역시도 지금 4억 4,500만 500억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기대감에 계속 묻어져 있는 XRP입니다. 어제 역시도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법적 공방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여기에 ETF에 대한 빠른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에 어제 한번 땅 터트려준 게 캐나다가 터트려줬죠. 이 ETF 출시를 6월 18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여기 법적인 공방을 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는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법적인 공방이 이제는 두 번째 신청했잖아요. 6월 13일 날. 그래서 이게 일주일 뒤, 거의 일주일이 걸렸었습니다. 첫 번째 기각됐던 부분도 5월 9일 날, 5월 9일 날 이 서류를 제출했고 이게 15일 날이었죠. 15일 날 기각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6월 13일 날 했으니까 이게 뭐 일주일 정도 걸린다 치면 6월 19일 내지는 20일 안으로는 이 토레스 판사가 결과를 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입니다. 금지를 해제하는 거예요. 이거 해제. 여기에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감면하는 줄여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이 첫 번째 기각했던 이유는 절차상의 오류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법적으로서 완벽하게 끝나는 부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기관 판매 금지 이게 해제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이게 돼야지 기관들이 들어오죠. 마음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 된다고 막 예측을 했었어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한 결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뉴스가 나왔어요. 드디어. 자, 리플 대 SEC 사건이 25년 6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일시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리플랩스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최신 요청으로 인해서 중요한 시점에 치닫고 있고 이게 6월 16일 SEC가 제2 순회 항소 법원에 새로운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양 당사자 간의 항소를 계속 보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위원회가 25년 8월 15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을 해줬고 또 지방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이 수정된 공동 합의 동의에 대한 아넬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송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고 또 이 필란 변호사가 이 소식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 이제 현재 항소심 중단은 계류 중인 판결에 대한 법원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 항소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공은 이제는 이 토레스 판사에게 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항소 부분도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려주냐가 중요해졌어요. 이 절차적 단계를 통해서 지방 법원이 항소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판결을 제고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자, 리플과 LCC가 지난 5월 기관 XR 판매에 대한 이 판매와 또 관련된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6월 13일 날. 하지만 그 얼마 지나자 토레스 판사가 거부했고요. 기각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정당성이 절차적 오류로 인해 부족하다고 말을 했던 부분이 이게 대응하면서 6월 12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6월 13일 날 이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법원의 재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검토 중인 서류가 수정된 동의안에 근거한 것이고 또 이 판사가 이 개정안을 검토함에 따라서 이제 개최된 항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이 6월 16일 지난 지금 이 소송이 몇 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EC의 최신 현황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방법원의 상황 전개가 언급되면서 아래 기술된 진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죠. 또 여기에 위원회와 리플의 이 토레스 판사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잠재적으로 사건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법률 변호사가 말을 한 거예요. 또 여기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 판사가 수정된 신청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시사할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는 소송은 제2순회법원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6월 16일 양측이 판사의 우려를 해소하는 공동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디튼 판사도 이 신청을 승인할 확률을 70%로 지금 보고 있죠. 70%로 보고 있고 지금 8월 15일까지 중단을 유지해달라는 SE 요청이 지방법원이 다음 조치를 저울질하는 동안에 새로운 항소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항소가 아니라 이제는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이 항소가 끝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판결로 미루어 봤을 때는 6월 19일이나 20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는 또 2주라고 얘기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금 이 결정 내렸던 게 일주일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XRP다라고 보면 좋아요. 이도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면 XRP 원장 활동 고래의 이 매수 증가가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기술적 신호가 또 나와 있고 여기에 또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런 부분이 리플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래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래들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다 들어오는 거죠. 자, 리플의 원장의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급증했고 또 이게 일일 상호작용 주소의 급격한 증가 또 여기에 대규모로 XRP 보유자의 역사적인 증가로 표시가 되는 부분에 여기에 이러한 상승세가 고액 투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또 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XRP의 가격 역학의 잠재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인로 태그에 따르면 이 현재 2,700개 이상 지갑이 최소 100만 개의 XRP가 보관되어 있고 또 이것은 고래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래가 일단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밑에 내용 보면
XRP의 원작 네트워크 활동을 보면 고래 축적 증가 속에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XRP 원장이 지난 한 주 동안 일일 평균 29만 5천 개 이상 상호작용 주소를 기록하는 등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참여를 목격하고 있고, 또 이게 지난 분기 동안 관찰된 일반적인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여기 버그에서 당연히 크게 증가했죠.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리플한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시장 역학, 또 여기에 거래 활동은 단기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모멘텀 신호가 임계점 시점에 있는 XRP라고 나와 있죠. 이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 XRP는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혼재된 모멘텀 지표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토큰의 10일, 20일 EMA, 또 이동평균선이죠. 여기에 SMA 같은 단기 이동 평균보다 완만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일부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보여내고 있고,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또 1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같은 장기 평균선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제는 당연히 리플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단지 상대 강도 지수가 중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나오는데, 지금 업비트 상은 40.8이고 지금 이 글로벌 상은 50.19로 기록하고 있고, 또 어성 오실레터도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강세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현재의 XR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뭐 좀 기술적 지표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뭐만 보면 좋습니까? 올라가면 좋죠. 일단은 올라가면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강보합 중이에요. 여기 중이면 여기가 좀 강한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는 3129원, 30원 정도를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게 어떠한 걸로 나와지냐면 바로 오늘에 있을 바로 이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에 대한 금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합니다. 5월에 이 21시 30분에 바로 이 부분까지도 아마 시장은 강보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9시 30분 이후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제는 이것도 좋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수치가 예측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은 이제는 좋게 반응을 하면서 9시 30분 이후로는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좀 기다려 보시는 거 좋고, 지금도 혹시라도 매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조금씩 여유가 되시는 한 계속적으로 담아가시는 것을 한 번 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이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가요. 눌림이 가죠.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동합니다. 눌렸다가 또 끌어올리고. 그럼 눌리는 목은 왜 나와요? 지지 라인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확인했어. 그럼 이 부분을 바닥으로 잡고 이 리플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점을 우리가 잘만 공략해 나가도 당연히 수익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눌림목마다 공략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릴 거니까 꼭 이거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매수와 매도 신호를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정보도 받아보시라 꼭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이것을 알려드리고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밤 이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9시 30분
결과 어떻게 나오냐. 이것은 또 금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금리도 일본 금리는 동결됐어요. 미국 금리만 남아 있고 이 결정이 목요일 날 나오는데 이것 또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섭렵하시기를 한 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